오늘의 두 번째 한랭킹입니다. 총파업 주말 분수령입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불안하죠.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송 거부한다? 그것을 주동한다? 여기에 과연 이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대통령인지 검사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정부 때문에 이런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을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오늘 토크 진행해 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물연대 총파업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으로 시멘트 업계 출하량은 60%대까지 회복이 됐지만 유조차 운행이 멈추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기름이 동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와 정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운임제가 있는데 승재현 의원님, 좀 네네.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불법 파업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인 것이고 두 네. 번째 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와 화주 사이에 힘의 불균형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네. 그 힘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는 대안을 내세우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화물 물류에 대한 선진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같은 어떤 강대강의 대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국 불법 파업에게는 엄정하게 대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운행을 하시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걸 함께 고민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노동자의 한 4% 5%밖에 안 되는 강성 노조가 대변하는 이 노동자들, 이 임금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좋은 여건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조 역시 우리나라에서 아주 초갑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4% 노조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96%의 힘없는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그 샌드위치 날랐다고 트럭 세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린치해도 처벌 안 합니다. 완전히 치외법권입니다, 이 강성노조가. 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현재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처음 발동된 업무 개시 명령을 두고 위헌성 논란도 있는데요. 김종혁 의원님, 현재 정부의 대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더
두고 보고 협상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아니 뭐 협상이야 전쟁 통해서도 하는 거니까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 후보 때 하신 말씀은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노동의 이중 구조를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사실 노동자들 중에서 노동조합 구성률이 10에서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로 대기업 노조, 공기업 노조로 돼 있고요. 약 중소기업 노조라든가 혹은 어떤 노동자들은 심지어는 노조도 결성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시장을 민노총을 중심으로 이 노동시장을 다 이끌어가는 것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10에서 12%의 대기업 노조라든가 공기업 노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불법 파업을 자행하거나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왔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 반면에 중소기업 노조라든가 아예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 그냥 소외된 채 희생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후보 때 말씀하신 저 인식은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의 문제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위헌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거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하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군까지 투입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다가 그 합의를 다 했는데 6개월 뒤에 또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16명인가를 12명인가를 구속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만든 게 업무 개시 명령 제도입니다. 더 이상 국가 자체가 화물연대 파업에 의해서 산업 구조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입장 차이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5일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차주가 업무에 복귀했는지 2차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현장 복귀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를 안 하는 거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불이익을 당할까 뭐 이렇게 하시는 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뭐 본인들의 선택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구분할 게 있는데요. 현재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네, 네. 대신 물론 화물연대 일부 노조원들이 뭐 어떤 물리력을 가해가지고 참여하지 않는 비조원들에게 완력을 쓰거나 이러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만 그 내용이 전체 화물연대 파업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저는 협상과 타협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것처럼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해가지고 뭐 물리력을 이용해서 아니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양쪽이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뭐 노조 측에서 양보할 부분이 있을 거고 정부도 이 선 이상은 안 된다라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협상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는 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타협, 협상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정부는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이 선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선을 갖고 접근하지 말고 양측의 의견이 충돌되는 지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는 논의는 계속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 불편을 생각하더라도 양측의 협상이 좀 잘 됐으면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에게 단호한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화물연대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양측 목소리 들어보시죠. 쇠급술로 무장을 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운송 거부를 하는 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민주노총이 싫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는 뭐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게 표현인데 이 정부는 무찌르자 민주노총의 표현인 거 아닌가. 특히 우리 경제의 혈맥인 물류가 마비가 되면
일용직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국가 완박과 경제 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입장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서울 국회 앞과 부산 신항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파업이 민노총 뜻대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그리고 철도 노조가 잇따라서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민노총에 힘이 빠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박성규 의원님,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거죠? 네, 우선 서울 지하철 노조에 이어서 부산 지하철 노조도 파업 직전에 이제 파업을 철회했고 물론 합의에 의한 겁니다. 네.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수도권에는 눈이 내렸어요. 10월 달에 오른 그 난방 급탕비를 받아본 국민들이 아주 대경실색할 정도로 지금 생활비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주유소에 가니까 저도 직접 경험을 했는데 품절이란 그런 단어를 봤습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데 일단 여야가 정치적인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미국 상원이 미국 철도 노조의 그 파업을 저지하는 법안에 85대 15라는 그 차이로 이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30표 정도는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거든요. 자, 국민 경제와 민생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지금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 파업의 조짐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현 시점이잖아요. 네. 민생은 정치권이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지. 오늘 물론 동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동시다발 집회, 그것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니까 준법에 의한 그 노동자 대회를 막거나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시시각각 지금 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MZ세대 노조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 노조원들이 이 파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건 생각이 다르다. 왜 네. 우리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멋대로 이렇게 정치 파업을 하느냐. 물론 정치 파업이냐는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자,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달라진 세태, 달라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장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화물노조 파업과 또 달라지고 있는 저희들의 그 사회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한 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